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기존에 다 나왔던 고전시가 우리 38분도 42번까지 우리가 비문학 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작품과 수필이 결합됐습니다. 수필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기 부담이 될까봐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인호가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처럼 가가 비문학 지문이고 나가 누구나 아는 고전시가 또 너무 쉬웠죠. 고전시가 나오고 결합, 다가 수필형 결합이다. 그러나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말했듯이 이렇게 비문학이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보기형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문학이 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 또 뜻풀이 암기하지 마십시오. 뜻풀이 암기 없이 바로 풀어보일게요. 뜻풀이 암기하지 말고 주어진 보기든 비문학이든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니까 가를 읽고 나머지 작품들은 안 보고 바로 풀어볼게요. 역시 그래서 문학은 비문학이다 라는 테마의 논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세 가지가 뭔지 비교하면 되죠. 세 가지니까. 비문학입니다. 첫째는 자기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잘 봐야 돼요. 논리를 봐야 돼요.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것을 자기의 내면이든 자기의 의식을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자기를 외부 대상한테 대상에 투영해서 외부 세계 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예요. 뉴 의미. 여기에 의미를 만든다야. 그러면 두 번째로 논리 구조로 갑니다. 이제 논리라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있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 외부 세계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세계에 있는 삶이나 가치관들 요거를 통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내 것으로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입니다. 자기 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외부에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만들겠죠. 방향 구조가 보이죠. 화살표가.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남아있는 게 뭘까요? 논리상. 이 둘 플러스겠죠. 자기하고 이거를 같이 함께 가겠죠. 자, 그래서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새롭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얼마나 재밌지 보세요. 논리가 의미를 만드는 경우다. 이건 고전시가가 아니에요.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 그대로잖아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 그러면 상호란 말은 이렇게죠. 상호. 이거 화살표 방향 두 개죠. 만들어내는 셋째는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상호적으로 대비해서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니까 여기도 유 상호니까 여기도 유가 되는 거예요. 딱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비문학 논리 시험. 이게 A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있겠죠. 그러면 문학적 의미의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 있잖아요. 첫째와 둘째의 경우 1, 2의 경우에는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이다. 여기는 가깝다. 거리가. 그럼 여기는 뭐야? 멀다겠네요.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가깝기도 하고 오와 이거는 멀기도 하다. 이거는 1, 2는 무조건 가깝다고요. 됐죠? 거리에 관한 얘기죠? 비문학 논리입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왜 A는 있고 B는 없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떤 문제부터 보는지 한번 보세요. 나 아직 보지 마시고 일단은 가를 참고로 나를 감상하라.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가를 참고해서 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 지금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39번부터 푸세요. 가가 비문학이고 얘가 보기 역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가 고존 시간인데 그 고존 시가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바로 풀어볼게 이거 가지고.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 그럼 뭐다? 산수간에 자연에 살고자 하는 화자네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이네요. 그럼 거리 여기죠. 여기 3번. 자기와 외부 사람들 대비 상호작용. 근데 먼 경우죠. 이렇게 다르니까.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 이제 모르지만 1, 2번을 통해서 무슨 작품인지 몰라도 산수, 자연 속에 있네요. 그럼 바위, 자연이네요. 물가, 자연이네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화자는 어디든 자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 속에 있을 때 화자는 군면이기 때문에 즐거움. 당연한 거예요. 3과 연화문의를 대비. 그러면 대비했다면 연화문의는 세속의 일이네요. 자연의 일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X지만 대비하여 세상 일과 거리. 그럼 이게 세상의 일이네요. 맞네요.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세에 소원하다 거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네요.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현실, 세속과 대비 거리감 이렇게 됐죠. 됐죠? 너무 쉽죠? 3번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의 의미를 부각하여. 당연하겠죠? 1, 2, 3번 봤을 때 지금 산수, 바위, 물 그러면 여기서는 매. 그럼 매보다 님에 대한 반감보다 비교해서 매가 더 낫다. 이거는 매의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 그럼 거리감이 있다?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 지금 그렇다면 이때 님이라는 건 이퀄 외부 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번을 봤더니 외부 세계는 나와 다른 세속에 찌든 사람들이잖아요. 연함은 일이지. 근데 갑자기 논리상 님이 나오는 이건 이별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님이라는 건 그냥 이 매라는 님이 만나는 것도 반가운데 그 님의 반감보다도 더 좋은 즐거움은 자연에 있는 거야. 나는 이때 비교는 더 즐겁다고 말하기 위한 것뿐이지 님을 세속으로 설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세속, 현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상 말이 안 되네? 라고 3번 답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논리 범주가. 해석 안 가도 됩니다. 좀 이따 그럼 가볼게요. 궁금할 때는 임천, 자연에서 계속 자연이잖아요. 한가령 흥, 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이건 됐죠? 왜? 삼공이나 만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세속이겠죠. 알아두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고 뜻풀이 있으면 보면 되고 삼공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만승은 만마리의 마차, 만마리가 끄는 마차, 황제가 타는 거고.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권력보다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자연 속의 한가로운 흥이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화자와 님천은 가깝고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흥이 이것보다도 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니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가까워졌죠. 자연하고는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 이때는 외부적인 세계를 뭐로 본 거냐면 님천이라고 본 거죠. 일단은 님천. 야, 님천이 내가 지금 여긴 대상 이 대상 자기의 내면 한흥 이거를 대상이라는 님천
이걸 외부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외부 세계가 뭐도 되냐면 이런 대상도 되는 거예요. 자연의 대상도. 이게 친화적인 관계. 강산 속에서 삶이 임금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덕택이래요. 님금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그러면 이때 화자와 님금, 임금이죠. 거리가 덕택이라고 했으니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인 관계. 그럼 화자는 계속 자연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도 이번에는 임금, 이때 외부 세계는 임금이 되는 거죠. 임금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논리상 안 맞는 건 갑자기 님과 이별, 님을 부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만약에 사람을 외부 세계로 봤을 때 임금 역시 친화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됐습니다. 요거 정확히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풀 수 있는 게 나의 시상 전개 봐도 되고요. 그럼 뭐든 봅시다. 이거 같이 볼게요. 나 작품. 자, 정답이 적절한 것이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 나오고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다. 그럼 이건 뭘까? 힌트를 벌써 얻을 수 있었어야 돼요. 관념적인 성격은 뭘까라는 거. 임금에 대한 은혜, 충이거든요. 관념, 머릿속에 있는 거. 여긴 자기가 실제 경험한 거니까 지금 똑같이 나면 화자는 어디 있어요? 화자는 자연 속에 있는데 그 즐거움이 너무 좋다. 세속보다 좋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었던 거는 임금님 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수 가보세요. 일수, 산수간. 자연이죠. 산과 자연이 있는 바위 아래 띠집을 내가 직접 지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일수에서 나오는 공간은 내가 직접 띠집을 짓고 산 공간이고요. 육수에서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누웠을 수는 없다. 서리법. 근데 그 강산이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내가 여기 강산이 좋아서 누워 있으면서 뭘 생각해? 임금의 은혜를 생각해. 그럼 이 강산이라는 공간은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는 춤을 떠올리는 공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쉽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다 40번 다 41번 42번으로 가볼게요. 42번 A의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나와 나를 이해하라. 그럼 나부터 먼저 보죠. 나에서는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는 거겠네요. 이거 1번이겠죠. 1번. 자신의 것을 어떤 대상에다가 투영하는 거. 호감을 드러낸다. 당연히 알바도 알겠죠? 나는 이때 대상물들은 자연물들, 바위든 이런 것들이겠죠. 자연물 중에 생명이 없는 것, 물이든, 바위든 뭐든. 다 해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한다. 됐죠? 자연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 자연의 외부 세계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연의 의미를 부여한다. 대상에다가.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대상에 투영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죠. 다해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다. 그대로죠. 자, 우리 질문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도 이거라는 거죠. 3번. 자기와 외부 세계 서로 대비 비교를 통해서 세계의 의미, 외부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다. 됐죠? 4번. 나에서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그러면 이때 외부 세계가 선인들이네요. 선인들. 이거네요.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질문 안 가도 3번, 4번. 3번은 봤더니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의미를 던지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뭐 같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택지 3번에서는 자기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서로 다른가 봐. 비교를 하는. 그러면 근데 4번에서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5번을 보세요.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비교한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번에서 나를 봤더니, 자 5번에서 나를 봤더니 나만 비교했더니 자기와 역시 뭐야, 세상 사람들을 다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3번과 5번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나의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른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는 굿맨이란 말이죠. 우리 굿맨이라고 친다면 여기에 있는 외부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야, 니네 이 세상과 나의 삶의 방식은 서로 달라. 서로 다른, 예를 든다면 뭡니까? 나는 자연에서의 즐거움, 이건 세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세속적인 이것들을 빨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구조상 3, 4, 5번을 비교했을 때, 오, 야,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지금 다르다고 했는데 3번과 5번은 나랑 세상 사람들이 바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가보죠. 뭐 결국 이거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지 가보니까 안 받아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기 전에 일단은 이것도 같이 가볼게요. 41번의 기억, 어리석고 혐의 뜻에 내 분순가하노라와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지금 기억 부분을, 문제는 원래 기억과 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겁니다. 이 기억을 바로 따왔습니다. 기억 지문 가보면 뭐다? 다시 기억에서, 이거는 기억 가의 내용인데 기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리석고 혐이라는 건 몰라도 돼? 촌스러운 내 뜻으로는 이게 내 분순가 하노라? 이건 뭐다? 나 어리석고 촌스럽다? 근데 이게 내 분수야. 왜? 이게 만약에 가시라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자연에서 무역적으로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내 분수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서 니은, 나의 이 말은,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 끝났네요. 그럼 일단은 42번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 안 하겠죠. 다르다고 돼 있네요.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둘 다, 가와 나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보지만, 세상 사람 두 개 똑같이 묶인 이유, 세상은 물질이거나 그런데 나는 자연에서 무역적으로 세속적 물질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다른 문제 풀다가 이 문제 끝나버렸고요. 근데 3, 4, 5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빠르게. 그리고 결국 이것도 답을 보면 5번. 기억과 니는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건 돌려서 간접적으로. 잘 보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죠.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안 봐도 가에서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의 삶 기억하세요. 화자는 굿맨, 그러면 안분 지, 족 많이 연습했어요. 이퀄 자부심으로 따라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아까 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는 뭐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 세속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화자는 굿맨,
그럼 화자는 군면이면 이 삶의 가치는 당연히 플러스 자부심. 그냥 끝난 거야. 그럼 실제 아까 기억해볼게요. 앞뒤를 보면 되니까. 자, 산수간 우리 해석할 때 앞뒤를 보세요. 보기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보기 기준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있어. 그럼 우리 따로 나오는 말, 그럼 무욕, 풍류, 즐거움. 산수간 바위 아래 내가 초가집을 짓고 살아. 근데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어. 그러면 나와 화자는 대비가 된 거죠, 벌써. 그러니까 대비가 되면서, 그래, 내가 어리석고 촌스러워. 하지만 이게 내 분수야. 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라는 자부심이지. 내가 어리석고 촌스럽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는 세상 물정에 난 어리석고 촌스러워 보이지만 난 그 정도는 싫어. 그런 물질은 싫어.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내가 더 똑똑한 거야.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멱수도 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나는 시정에 살면서, 나는 세속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난 도시에 살고 있는데 늘 제주도의 삶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치노처럼.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가장 작은 이 작은 즐거움이라는 건 세상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거. 근데 이게 가장 높은 가치야. 나의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도 모르는 소리, 아까 말한 기억에서 어리석고 촌스럽다고 같은 말이야. 촌스러울지도 모른다. 니네가 촌스러워. 니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화자는 분명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38번 풀었고 39번 풀었고요. 이제 40번만 남았네요. 40번, 41번 풀었고요. 42번 풀었고요. 됐죠? 별거 없죠? 그럼 여기에 45만 번.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잘 보세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겠네요. 왜? 여기에 즐거움은 아까 뭐였어요? 살짝 봤어도 세속에 있지만 은거를 꿈꾸는 삶, 이거라면 즐거움. 그럼 똑같네요. 여기서 공통점이 자연 속에, 은거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잖아요. 비록 세속에 있을지라도. 그럼 부끄러움이라는 건 뭘까요? 오로지 세속의 논리상 빠져 있어서 은거의 즐거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움이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결합시킨 게 어떻게 나은 삶이에요. 화자는 굿맨,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맨 마지막에 주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나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고려해서 삶의 유형을 세속에 두느냐, 자연에 두느냐. 삶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서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1번, 5번 보세요. 이익을 따지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은거를 즐거움, 숨어 사는 걸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평가하잖아. 그러면 명리가 부끄러움인데 이 두 개를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럼 타국의 1번이 좀 치면 안 것 같아. 됐죠? 오케이. 논리적으로 답이 금방 끝나버렸으면서 지문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풀고 보기 있나요? 보기 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보기 보세요. 자, 보기 역시 똑같이 이 보기 하나 가지고 가나를 감상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보기 가지고 가나. 그러면 가와 나가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보에 관한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이거 독재인데 몰라도 됩니다. 독재지만 독재 몰라도 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우리 공통점은 자유가 제한된 사회, 그 중에서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회. 그래서 이거는 억압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경직된 사회. 너무 쉽죠? 이런 맥락에서 가와나를 해석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를 설명하네요.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가에서는 의사소통 중에서도 언어가 기능을 못해. 왜?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문자로만 남아 있어. 이렇게 활자로만.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이럴 경우에 화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의사소통에 참여를 못해.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해.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이 부조리한 사회에 맞짱 뜨지 못해. 그럼으로써 그런 삶을 성찰해. 그럼 반성하는 거지. 참여해서 맞짱 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북박이 말로, 북받침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에 제한된 사용을 비판한다. 나 이걸 비판하는 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 대체할 수 있는 웃음 그리고 몸짓으로 대체한다. 그럼 보세요. 1번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 라고 자주 하는 것은 왜 자주 할 거야? 나의 영혼은 우스워라. 왜?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의사 참여 못해서 대응 못해서 성찰하는 거라고 하죠.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아니죠. 자신은 의사 참여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사 참여 못한다. 그래서 성찰하는 거죠.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이 말은 자신은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이 참여 안 하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참여를 못한 거에 대한 성찰이 그렇다고 그냥 1번이죠. 2번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로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됐죠. 자, 나에서 개인 언어가 아니면 웃음이나 몸짓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요함이 있다. 이 공간 무조건 어떤 공간이야? 가에서의 공간은 언어 기능을 상실한 공간이죠. 의사소통이 없죠. 말을 안 하니까 고요하겠죠. 이 고요함이란 좋은 게 아니라 소통 말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이 없으니까 고요한 겁니다.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 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됐네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고요함이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논리 범주상 고요함은 무조건 이 안에서의 고요함. 외쳐야 플러스죠. 이 상황에서. 지금은 경직 마이너스니까 말을 해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할자로 할정된 것은 할자, 문자로만 말을 하고 있네.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날아가지 못해 말을 해야 말이 앞으로 날아가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의 제한 됐죠.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왜? 세계가 지금 전부 다 경직되어 있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화자는 굿맨, 화자 굿맨이 이런 세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배가 움직인다는 상황은 저어간다는 것,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얼어붙은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끝났고요. 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44번도 기억부터 미음 안 갔어요. 저는. 자, 몇 초 만에 끝냈습니다. 자, 기억 미음이래요. 강물에 붙들린 배? 그러면 이거 기억 보자마자 그러면 안 봐도 나겠네요. 나시겠네요. 아까 앞에 보기 문제를 먼저 풀었더니 뭐 배하고 강물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시네요. 끝났죠 벌써. 그러면 붙들린 배는 못 떠나가고 있는 배예요? 그럼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죠. 얼면 배가 움직이더라도 못 떠나가니까 이때 강이 얼었다는 건 대화가 되지 않, 개인의 언어가 죽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를 통해 시상전개의 계기라는 건 저렇게 외부의 얼음 때문에 배가 못 떠가는 상황, 우리가 외부 세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상황, 이거라는 거죠. 근데 잘 봐. 지금 강이 얼었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강, 얼었다. 와, 배. 그럼 배를 언어로 본다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강 때문이죠. 자,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 딱 눈에 들어오죠. 바로 답 2번. 이거 외부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 없으면 더 보세요. 눈에 확 내부 들어와야 됩니다. 끝났어요? 자, 시시덕 거렸다라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뭔지 모르겠지만 배가 못 떠나가고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다면 이거는 자유가 없이 획일화됐다는 거잖아요. 독재. 그런 거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자는 군면이면 이런 상황을 비웃어야 되는 거죠. 비판. 여기 아까 비판이라고 되어 있었죠. 웃음으로 비판하는 거죠. 자, 흐르지 못하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봐. 강이 언 상황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못하고 배가 못 뜨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거. 지금 배 떠야 돼. 배가 이동해야 되고 이동하려면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프로세스야. 이 말은 비유적으로 뭐야? 우리의 언어 사용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외부의 물이 얼어서 또 외부 세계죠. 이걸 억압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다시 와서 안 가도 2번. 내부. 너무 쉽죠. 자, 미음은 꽝꽝꽝은 강취가 지속된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꽝꽝꽝이니까 강취 얼었죠?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 얼어붙은 이 현실, 내적인 것이 변하지 억압하는 현실이 강요하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슬픈 거죠. 그럼 끝났죠 뭐. 뭐 실제로 뭐 니은 가볼까요? 시간도 없는데 뭐 니은 구태여 갈 필요가. 니은 자 강물의 앞길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강물에 붙들렸다는 건 배들이 못 움직이는 건 강물 얼은 것 때문에. 훈련 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우느라 시시덕 거렸다. 그럼 얘네들이 훈련받고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어된 것은 이 외부적인 얼음에 꽁꽁 언 상황 때문이지 얘네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흐르고 싶어. 근데 얘는 차렷 짜서 딱 서 있어. 훈련받나 봐? 아니라는 거죠. 해석하려고 해석이 어렵죠. 무슨 말이야? 근데 답은 너무 쉽죠. 다른 선택지랑. 이게 논리입니다. 이제 문항 마지막. 너무 쉬워서 43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지문 가보면 됩니다. 동일한 구조를 반복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상황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걸 보세요. 언어. 그러니까 화자는 군면이잖아요. 그럼 군면이면 당연히 부정적인 정서. 근데 반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심화. 무조건이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확인만. 가를 갔더니
나의 영혼은 자유를,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반복.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을 모두 아주 쉽게 해결해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비문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